아내의 아름다운 외모와 섬세한 성격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된 이 씨. 이들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토끼 같은 자식을 낳았는데요. 하지만 행복하던 이들 부부의 관계는 아이를 낳은 후 180도 변했습니다. 천사 같던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 예민함이 극에 달했고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던 건데요. 아내는 사소한 싸움이 발생했을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리모컨이나 휴대전화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. 이제 겨우 4살이 된 아이는 항상 엄마의 눈치만 보는 상황. 아내는 한 번 이성을 잃으면 아이 앞에서도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는다고 하는데요. 갑자기 변해버린 아내의 성격. 이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? 자, 보통 부부간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 뭐 이런 사연을 다룰 때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자, 그런데 오늘 사연은 조금 다릅니다. 아내가 남편에게입니다. 자,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자,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죠. 먼저 이 씨의 아내, 연애 때는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겠죠. 그랬으니까 결혼을 했겠죠. 네, 맞습니다. 심지어 둘의 만났던 때의 상황을 좀 들어보면요. 먼저 이들은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. 그 당시에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 씨가 김치를 가지러 일어나다가 그릇을 아내한테 쏟은 겁니다. 굉장히 화가 날 법도 한 상황이었는데 이 아내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. 아니, 저 김치를 쏟았는데 웃어요? 예, 이 씨는 아내의 이런 착한 마음씨에 반하고 말았는데요. 그래서 세탁비를 주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호감을 표시를 했고 둘은 그대로 가까워져서 연애 1년 반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. 야, 저 같으면 그냥 그 김치 그냥 들어가지고 이거 팍 했을 것 같. 야, 일단 팀장님, 저런 거 보면은 약간 진짜 두 사람이 뭐 연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나 보네요, 전생에. 그렇죠. 여성분이 이제 성격도 쿨하고 또 용모 단정하니까 둘이 이제 사랑이 넘치게 했죠. 결혼했죠.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어요. 근데 여성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임신했으니까 태교를 하겠다. 양 앵커는 모를 거예요. 태교를 모르시죠. 아무튼 그 여성분이 책을 본다든지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. 그럼 아이가 좀 잘 자라거든요. 얼마나 착한 분이에요. 태교를 했습니다. 근데 10개월 후에 예쁜 딸이 나왔어요. 그런데 이 아이 와이프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좀 지나면 복직하려고 했는데 이 딸아이가 너무 징징거리기도 하고 성격이 개빡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. 내가 얘를 잘 육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치원까지 내가 직접 직장을 복귀 안 하고 아이만 전념하겠다. 참 기특하고 예쁜 마음 맞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내분이 좋은 성격이 이상하게 점점 우울증으로 변해간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울증이 가게 되니까는 조그만 일에도 남편의 말이나 뭐 있어도 신경질 내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남편이 좀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 정도로만 들었을 때는 이 아내의 입장이 이해가 가긴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예민하게 굴었던 건지 그 실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죠. 집에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먹는 게 물이거든요. 남편이 콜콜콜콜 물을 먹었다요.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성이 네 입만 입이냐?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갑자기 남성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왜 그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소리를 지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만 나는 혼자 힘들게 아이를 돌보는데 네가 목에서 물이 넘어가느냐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리모컨도 던지고 욕설도 했다라고 합니다. 리모컨. 아니 혹시 뭐 박 변호사님이나 팀장님이나 세 분 중에 진짜 이렇게 좀 배우자분이 이렇게 약간 좀 그러셨던 경험이 있다 없다? 뭐 산후우울증 비슷한 그런 증세가 있을 수 있어요. 뭐 애 낳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때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좀 그만 씹어라 이래서 그냥 다 넘긴 적이 있어요. 밥 먹다가 깍깍깍 안 씹고 그냥 꿀꺽? 씹는 소리가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진짜? 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냥 넘겨버렸어요. 다 모든 음식을. 팀장님이 딱 그 얘기 들으시는 순간 왜 웃으세요? 저런 한심한 녀석 하면서 고개를 막 흔들었어. 아니요, 뭐 그렇게 몇 번 넘긴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예, 근데 예. 저는 와이프가 그 산후 소리 할 때 너무 잘해줘가지고 와이프가 전혀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나 생길 일이 없었습니다. 승희원님 뭐 사례 없어요? 저요? 예. 저는 지금 평생 그러고 삽니다. 그냥 뭐 앞에서 숨도 자, 안 박 쉬고. 변호사님, 네. 그 말씀하시죠.
그래요. 뭐 그런 아 경우 진짜 예. 왜 저래 진짜 두 사람 진짜. 두 사람은 방송을 좀 진지하게 너무 또 예. 거짓말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. 거짓말, 예. 진지하게 거짓말. 아 진짜 알겠습니다.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갑자기 리모컨을 던졌다는 네. 거예요, 박 변호사님. 그런데 이 아내의 예민함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지금 별별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맞습니다. 겁니다. 하루는 남편이 아이랑 놀아주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. 자기야, 숨소리가 왜 그래 커? 시끄럽다고! 숨소리가 왜? 나 그냥 나 숨만 아, 내가 지금 거슬린다고. 짜증이 난다고. 조용히 좀 하라고. 그럼 나 숨 안 쉬면 나 죽는데? 죽으라고. 아, 그 뜻이 나 아니잖아. 죽어? 너 말을 왜 그따구로 해? 왜 말을 그따구로 해? 왜 나를 나쁜 사람 몰고 가? 너 나쁜 사람 맞아. 뭐라고? 내가 나쁘다고? 숨 쉬지 말라면서. 누가 죽으래? 살아.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대책 없는 맥락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는 거잖아요.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. 그 얘기입니다. 미안하다 그러면 미안할 짓 왜 하냐 그러고 아이, 그러면 미안할 짓 하지 말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반복됐다는 겁니다. 야 이러면은 이거 솔직히 숨 쉬지. 사람이 숨 안 쉬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하루는 이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서 외식을 하기로 하고 식당에 간 외식. 겁니다. 어. 그런데 그때 이 서빙을 해주시던 종업원분이 그릇을 좀 큰 소리로 놨나 봐요. 그 이후로 아내가 또 화가 난 겁니다. 그래서 이 아내는 종업원에게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시냐고 손님상에 왜 이렇게 그릇을 쭉쭉 내려놓냐 이렇게 따진 건데요. 이 종업원분이 곧바로 사과를 하셨습니다. 하지만 이 아내는 더 화가 나서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릇도 내동댕이를 쳤는데요. 아이고야. 이 때문에 이 씨가 아내를 말렸는데 이 아내는 도리어 이 씨한테 너 지금 저 사람 편드는 거냐면서 이 씨를 밀치고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. 겨우 아내를 말려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씨한테는 이 사건이 너무 큰 충격으로 남았다고 합니다. 이자연 기자는 어때요 이 상황이?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충격적일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저 상황에서 만약에 그 남편이 말리지 않고 그냥 이걸 가만히 뒀다면 분명 저 옆 테이블에 앉은 누군가 이걸 찍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을 겁니다. 그러면 또 갑질 손님 해가지고 사건 반장이 나왔을 거예요. 너무 예민합니다. 예. 근데 세상에 남편이 말렸더니 당신 저 사람 편이야 왜 내 편 안 들어줘? 이러면 어떻게 살아 진짜 승현님. 아마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이 조금 과하게 올라와서 좀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분명히 맞아요. 여기서 부인을 위해서 말리는 거거든요. 이 부인이 그런 행동을 끝까지 하게 되면 부인에게 곤란함이 있을까 싶어서 부인을 말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너 저 사람 편이지 내 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남편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이 이렇게 24시간 막 이렇게 뿌리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까 우울증이라는 그거는 뭐 분명히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으면 또 옛날 같은 성격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. 어머 자기야 이러면서 또 돌아가고 있으니 이 남편의 고민은 이겁니다. 긴장하고 있으면 끝까지 긴장하면 되는데 어느 날은 긴장 안 하고 어느 날은 긴장해야 되니 집에 퇴근하자마자 딱 보는 게 그 아내의 눈빛이라는 거예요. 아내의 눈빛을 봐서 아내가 기분 좋으면 나도 아싸 이렇게 놀고 아내가 기분 딱 나쁘면 무조건 피해서 방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 그때 남편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. 예, 로라님이 승재현 의원님 그 좀 부담스럽네요. 이렇게 좀 예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 좀 해주셨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이거 참.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. 네. 자, 이 기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딱 그 말씀을 하셔. 자, 어쨌든 남편은 그 상황을 뭐 피할 수도 있고, 회사 출근한다고 이제 아내와 떨어져 지낼 수도 있지만 항상 붙어 있는 아이는 어떡할 거냐. 네, 이 남편인 이 씨 고민도 바로 그거였는데요. 이 아이가 지금 4살입니다. 그런데 말도 좀 더디고 매일같이 엄마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. 또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 때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. 엄마한테 배운 듯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친구 장난감을 던지거나요. 아니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다고 하는데 이 아내 행동을 딸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.
팀장님, 이러면은 진짜 아이들은 정말 그 스폰지 같잖아요. 어른들 행동을 그대로 그냥 쭉쭉 빨아들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말은 맞는 거는 이제 양행크는 애가 없는데도 잘 아시네요. 저 조카가 많아요. 아, 그래요. 예. 어쨌든 간에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명하신 오땡땡 교수님도 계시고 또 얘기해도 돼요. 박땡땡 수장님도 계십니다.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. 이거는 그냥 놔두게 되면은 성격이 참만 좀 말씀하셔도 이상해지니까. 저는 왜냐하면 소송 안 당하려고 말 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좋은 얘기하는데 왜 소송을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. 사람 알 수가 없으니까. 어떻든 간에 심리 상담을 받아가지고 애 성격을 좀 완변하게 해야 될지 놔두면은 자꾸만 나빠져요. 그래서 심리 상담을 꼭 받으셔가지고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땡땡은 오은영 교수 예. 박사죠. 네, 오은땡, 네네. 그리고 박땡땡은 박상희 소장. 그렇죠. 예. 이땡땡은 이수땡. 이수정 교수요. 예. 네네. 잘 아시네요. 오늘 방송 왜 이러는 거예요, 도대체? 예?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하고 가야 되겠어.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너무 이제 이 실제 연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막 연기를 하시잖아요. 예. 저 두 양반이 막 그 자극을 받으시는 것 같아. 나도 해야 되겠다. 이게 연기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예. 자,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이쯤에서 말도 안 나와, 진짜. 자,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사소한 일에도 물건 던지는 아내. 아이가 그대로 딱 이거죠. 어떡합니까, 진짜.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가장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아동 학대가 되려면 아이한테 그런 한 학대적 정서적 발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요. 예컨대 아이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 밥을 안 주거나 근데 약간 애매하긴 해요. 다른 데 던지는 걸 아이가 보고 배운 거잖아요. 근데 그것도 사실은 최근에는 학대라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럼요. 어쨌든 간에 자꾸 그렇게 행동하니까 아이가 똑같이 따라하는 부분 아동 학대 같은 게 가능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매우 성격 좋고 쿨한 그런 거였다는데 아이 낳고 이제 육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부가 좀 상담을 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이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. 근데 이 사연자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이제 둘이가 합의를 보든가 아니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또 그리고 이 배우자한테 심히 부당한 대우, 학대 뭐 이런 게 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명확하게 제가 보이진 않지만 남편한테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스스로 화를 내고 좀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좀 아내가 아직까지는 산후의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까지 진행하는 것을 법원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팀장님부터 뭐 역순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. 그렇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혼은 좀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부부끼리 부부 상담도 필요하고 아이도 상담이 필요하니까 제가 아까 거론했던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. 전문가들이 잘 치료도 하고 또 상담 잘 해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. 예. 자, 승희 의원님은요? 저는 부부싸움 아이 앞에서 하는 거 아동학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부인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이 돌발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부부가 합의를 해서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면 일단 아이는 친정이나 시댁에 조금 그 보내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.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정말 이거 뭐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그 순간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한 결정도 필요한 대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루비아님이 뭐 주변에 이런 커플들이 은근히 많다고.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좀 달리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분이 일단 남편의 주장이거든요. 남편이 또 이혼을 원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그런 측면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
이게 지금 독박 육아하는 거로 보여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어떤 사례는 안 나오고 있지만 남편은 출퇴근하고 있고 아내는 육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어떤 그런 부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돼야 돼요. 이거는 지금 좀 전에 우리 두 분이 말씀하셨던 전문가들하고 이게 상담이 돼야 됩니다. 얘기가 좀 돼서 정말 전적인 아내 잘못인지 남편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저도 똑같습니다.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건 절대 안 됩니다. 예,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저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기자. 네, 이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. 일단 박혜영 님이 아내분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꼭 심리치료 받게 하시고요. 아니면 아내분과 헤어지시고 아이는 꼭 데리고 와서라도 아이만이라도 심리치료 꼭 받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또 진희 님은 저 종업원 입장에서는 저날 정말 뭐 밟은 날이다. 자기가 예민하다고 남한테 저렇게 푸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그럼. 하셨고요. 오늘 또 앵커님과 박 변호사님의 꽁트가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. 예. 민슈룹슈룹님은 2022 연기 대상은 사건 반장 하셨고요. FYAL님 오늘 다들 연기력 물올랐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